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이고요. 나머지 8명은 지역사회 내 감염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특히 여름 휴가철 방역관리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해외 유입이 지역 발생보다 3배 정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국내 발생자 같은 경우에도 8명이지만 그중에 이제 깜깜이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깜깜이 환자 한 분이 계시다는 거는 그분을 감염시킨 누군가가 있고 그분이 또 다른 분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명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그리고 신규로 확진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방역망 통제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다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망 밖에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발견된 사례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들이 저도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고 예.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역 수칙 준수가 좀 소홀한 소규모 집단 모임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증폭이 되면 언제든지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발생은 이제 안심할 수는 없겠고요. 해외 유입 사례도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증가세 때문에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해외 유입자들은 대부분 출입국 절차를 강화해서 지역 사회로 감염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좀 약간 빈틈을 이용해서 이제 지역 사회 확진 사례가 최근에 조금 보고되고 있고. 또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임시생활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시설을 이탈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단순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잠복기인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추가적인 접촉자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물론 지금은 이제 음성이시지만 14일 동안 이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실 수가 있고 또 캠핑을 같이 가셨던 나머지 이제 9분 중에서도 이제 양성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례에서 조금 다행인 점은 이제 24일에서 26일 다녀오시고 나서 28일 날 증상을 느끼셨는데 이제 바로 비교적 일찍 선별 검사를 받아서 이제 29일 확진이 이제 되면서 이 캠핑 사례가 인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접촉한 것에 비해서 비교적 조기에 확인하고 동선 추적을 하고 했다는 면에서 좀 다행인 면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접촉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진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캠핑 기간 2박 3일 동안 6가족이 함께 있었는데 뭐 이 기간 동안 물론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함께 지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사실이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방역 관리를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위생을 잘 하시고 특히 이제 밀폐된 환경을 피하시고 2m 이상 충분한 거리 두기 이걸 잘 인지를 하시면서도 막상 이제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약간 방심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야외 캠핑이니까 야외는 좀 안전하겠지 좀 그러시지 않았나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보기를 하시거나 이제 좀 중간중간에 또 마스크를 벗고 노출하거나 대화하거나 또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같이 평상시에 생활하시던 한 가족 중심으로 소그룹, 소규모 모임이야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여러 가족이 또 좀 평상시 교류가 없었던 이제 여러 가족이 같이 모였을 때 약간 좀 방심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모이는 모임에서는 항상 그래도 좀 방역 수칙 준수를 항상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특정 여러 가족이 모이는 모임은 당분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놀러 갔을 때는 또 방역 수칙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말씀하신 건 국내 여러 예. 가지 휴가지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밀집하고 혼잡한 휴가지를 최대한 가지 않는 것이 일단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혼잡한 곳에 가시게 되면은 좀 방역 수칙을 준수를 잘 하시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혼잡한 여행지는 좀 선택을 피하셔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가 이제 혼잡할지 사전에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올해 휴가는 좀 대안을 좀 구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항상 잘 해주셔야 되겠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뭐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뭐 화장실, 탈의실 이러한 그 실내 공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이제 밀집돼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실내 환경에 노출되는 걸 피하시고 최소한 짧은 시간 머무셔야 되겠고, 또 그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환기를 적절히 시켜 놓으시고 또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이제 항상 꾸준한 적절한 소독을 해서 코로나 비말 전파로 인한 사람들 간의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 관리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또 저희 이야기 나오는 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신규 확진자는 30명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사흘째 신규 확진자는 30명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해외 유입은 22명, 그렇게 되면은 국내 이제 확진자는 8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그제라고 할 수 있죠. 그제와 큰 차이가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방역망 밖의 환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증상이 있지만은 검사를 안 받고 이렇게 좀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항상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8명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고 나서 또 여러 분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확산세 증가가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8명이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또 휴가가 끝나면 가을 겨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특히 이번 휴가가 조금 더 많이 걱정이 되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전 세계 편으로 추가 귀국했던 건설 근로자 72명 중에 18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9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5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좀 이런 우려들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라크에서 귀국하신 우리 근로자분들이 이제 시설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 국민들이시고 또 이라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귀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PCR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찰을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한 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주의를 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아무래도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접수받고 좀 철저히 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자가 격리 좀 이탈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답답하다. 카페를 방문하려고 나왔다 같이 정말 사소한 이유로 자가 격리를 이탈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전문의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전 세계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강화하거나 이제 법을 좀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에 벌금형을 문다든지 아니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실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그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제 행동과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을 하는 그룹을 또 새로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방침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것이 좀 동반되신 분들이 있다든지 특수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선택적으로 별도의 어떤 자가격리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권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다, 뭐 있기 어렵다 이런 자가격리를 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이탈할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어떻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지 좀 다른 어떤 강제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또 다른 트랙으로 좀 이분들에 대해서 위험 징후가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좀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어떤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에 이어서 프로축구 경기가 오늘부터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이 됐는데 앞서서 보면은 부산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지만 관중들이 방역 수칙 준수를 위반해서 좀 방역 당국이 경고를 보내기도 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고 이게 최소 인원이라고는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아직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중 입장 좀 재개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냥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관중 입장도 한 10%에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을 해봤는데 지금처럼 일부 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이제 발견됐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또 재발할 경우에는 이제 관중이 이제 입장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프로야구위원회 를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 그러니까 선수 보호 지침이라든지 또 관중 시 지켜야 할 지침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그 코로나19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지침에 조금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이 관중분들이 이제 관람하는 것 말고 관람하기 전이라든가 후에서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이 또 위험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되면 접촉자를 파악하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 조금 보완한다면 조기 인지, 그러니까 발병이 되는 걸 어떻게 빨리 인지할 것인가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집단 관람을 한 후에 증상이 생기신 분들을 좀 빨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깜깜이 감염이 많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또 이런 관람을 통해서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중을 허용하는 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일반 국민께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약간 방심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지금 관람이 잘 이루어지는지 꾸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간밤에 들어온 신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 코로나19는 어제는 30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0시 기준으로 해서 총 14,3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규 확진자 30명 중에 해외 유입은 22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서울 5명, 경기 1명, 그리고 부산과 경북에서도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은 안 해서 누적 환자 301명을 유지 중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6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서요. 완치자는 총 13,259
9명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내용 또 전해지는 거 있으면 저희가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백신 개발하는 경쟁도 치열하고 뭐 빠르면 연말에도 저희가 백신 나오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물량 확보하려는 경쟁도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것 같고 뭐 미리부터 사놓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뭐 미국에서는 돈이 많다 보니까 미리부터 사놓고 또 돈이 없는 국가에서는 백신을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들리고 있어서 이게 WHO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 돈이 많은 국가에서 사재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아직 안정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미리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건데 예. 그 위험 부담을 그 제약사가 맡는 것이 아니라 국가랑 같이 나눠주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백신이지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그런 제약사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 지원을 그런 미국 같은 데서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적극적인 선구매라든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잘 개발이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자국민에게 미국이 이제 우선 접종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식조사에 따르면 3억 3천 인구 중에서 한 60-70%만 맞겠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네. 3억 명이 다 맞을 것 같지는 않고 한 2억 명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겠고 또 이제 백신은 만들면 유통기한 내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말고도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국을 위해서 구입도 해야 되지만 또 일정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서도 백신 비용을 같이 내면서 백신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좀 몇 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몇 개월 시간차를 두고 도입이 됐을 때 장점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본 다음에 도입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전파를 잘 막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잘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저소득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어떤 전달이라든지 백신 접종하는 보건의료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잡하지 않게 질서 정연하게 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우려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